이번 시간에는 식물의 정산작용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잎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알아본다면 식물 잎에는 잎의 앞면과 뒷면에 잎 내부를 보호하는 한 겹의 세포층인 표피세포가 있다. 이 표피세포에는 엽록체가 없다. 그리고 잎의 곳곳에 공기들의 출입 통로인 기공이 있고 기공을 둘러싸고 있는 공변세포가 있다. 이 공변세포는 표피세포가 변형되어 만들어진 세포인데 표피세포에는 없는 엽록체를 갖고 있다. 그리고 식물 잎에는 정산작용과 기체들의 교환이 일어나는 기체들의 출입 통로인 기공이라는 곳이 있다. 이 기공은 주로 잎의 뒷면에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잎에는 잎맥이 있는데 잎맥은 관다발이 잎맥을 형성하고 있다. 관다발은 물관과 채관으로 되어 있고 잎에서는 물관이 위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채관이 아래쪽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그림을 살펴본다면 잎의 앞면과 뒷면에 한 겹의 세포층인 표피세포가 식물 내부를 보호하고 있고 그리고 잎의 뒷면 곳곳에 공기들의 출입 통로인 기공이 있고 이 기공을 공변세포가 둘러싸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잎의 구조에 대해 잘 기억을 하고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산작용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정산작용이라 함은 식물체 내의 물이 수증기 상태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정산작용이라 한다. 이때 정산작용이 일어나는 장소는 기공이고 이 정산작용을 조절하는 것은 공변세포이다. 그림으로 살펴본다면 잎의 뒷면을 확대한 모습이고 A가 기공이고 B가 공변세포이며 C가 주변의 표피세포이다. 이때 표피세포가 변형된 공변세포에는 엽록체가 있고 그리고 그림에서 보듯이 공변세포의 안쪽 세포벽이 바깥쪽 세포벽보다 더 두껍다. 그래서 공변세포로 물이 들어오게 되면 바깥쪽 세포벽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공변세포가 활처럼 휘면서 기공이 열리게 되고 정산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일반적으로 정산작용은 낮에 활발하므로 기공은 대체로 낮에 열리게 되고 밤에는 닫히게 된다. 이렇게 공변세포가 기공을 열고 닫아 정산작용을 조절하게 된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땅속 뿌리에서 흡수한 물은 뿌리 속의 물관을 따라 줄기를 거쳐 잎맥의 물관으로 이동한 후 광합성에 사용되거나 정산작용으로 수증기가 되어 밖으로 나가게 된다. 그리고 이 정산작용은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이동하는 원동력이 되어준다. 이렇게 식물은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고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남은 물은 잎에서 정산작용을 통해 밖으로 내보냄으로써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위로 올라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뿌리에서 물을 다시 흡수함으로써 식물이 필요한 무기 양분을 물과 함께 계속 흡수할 수 있게 된다. 잘 기억해 주기 바라며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 이번에는 실험을 통해 정산작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같은 양의 물을 넣은 눈금 실린더 가나다에 각각의 나뭇가지를 넣고 물 위에 식용유를 떨어뜨린 다음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두고 관찰을 해보자. 이때 물 위에 식용유를 떨어뜨리는 이유는 물의 자연정발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물의 자연정발을 방지하는 이유는 식물 잎에서 정산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눈금 실린더의 물의 양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우리는 줄어든 물의 양을 비교해서 정산작용이 일어난 정도를 비교하려고 한다. 그래서 물의 자연정발을 막아 실험 오차를 줄이려고 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나의 경우 비닐봉지 안에 물방울이 생성됨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식물 잎에서 정산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정산작용을 통해 나온 수증기가 비닐봉지에 닿아 응결 현상에 의해서 물방울이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비닐봉지 안에 습도가 높아졌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눈금 실린더에 남은 물의 양을 비교해보면 다가 가장 많고, 그리고 나이며 남은 물의 양이 가가 가장 적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를 통해 정산작용이 활발한 눈금 실린더부터 적어본다면 가나 다 순이 됨을 알 수 있다. 가의 경우는 나뭇가지에 잎이 많아 정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고, 식물이 눈금 실린더의 물을 흡수해서 공기 중에 수증기 상태로 내보냄으로써 물이 가장 많이 줄어들어서 남아있는 물의 양이 가장 적게 된 것이고, 다의 경우는 잎이 없다 보니 정산작용이 거의 일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남은 물의 양은 가장 많게 된 것이다. 그래서 가와 다의 눈금 실린더를 비교해보면 정산작용이 잎에서 일어나게 되고, 잎이 많은 가에서 정산작용이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고, 가와 나의 눈금 실린더를 비교했을 경우는 습도가 낮을수록 정산작용이 활발함을 알 수 있다. 나의 경우는 잎을 비닐봉지로 감싸게 되면 정산작용으로 나온 수증기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비닐봉지 안의 습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정산작용이 가보다 덜 일어나게 되고 남아있는 물의 양이 많게 된다. 이 실험의 최종 결론은 식물 잎에서 정산작용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정산작용과 기공의 조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정산작용은 기공이 열리고 닫힘에 따라 조절되는데, 기공은 공변세포의 모양에 따라 개폐가 된다. 공변세포는 기공을 둘러싸고 있으며 엽록체가 있다고 했다. 이때 이 공변세포는 기공 쪽의 세포벽이 더 두껍다. 그러하다 보니 식물체 내에 물이 많아지게 되고, 공변세포로 물이 들어오면 기공 반대쪽 세포벽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공변세포가 활처럼 휘면서 기공이 열리게 되고 정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기공이 열리고 정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조건을 살펴본다면, 햇빛은 강하고 온도는 높고 바람이 잘 불고 있고 습도는 낮고 체내 수분량이 많을수록 기공이 열리게 되고 정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으로 밤보다는 낮에 정산작용이 활발하게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정산작용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정산작용은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상승하는 원동력이 되어주며,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 열을 흡수하므로 식물과 주변의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정산작용은 식물체의 수분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까지 해서 식물의 정산작용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기로 하자.